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8일 9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내일 휴장이죠. 그리고 지금 청약 기간이 도래했는데 청약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 금액이 1260원으로 확정이 됐죠. 1260원. 대한전선 55R 신준수권을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곱하기 1260 이렇게 하면은 이 청약 기간 3월 8일하고 3월 10일, 제가 알기로는 오후 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오후 2시까지 현금 인출 가능한 현금 상태에서 청약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마다 좀 댓글을 보니까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월 8일 오늘까지 현금을 입고를 해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증권사에서 안내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일단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증권사에 여쭤보셔가지고 차질 없이 청약을 하실 분들은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60원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3월 10일까지예요. 제가 이제 청약일 되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주종 흐름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청약일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한전선은 주가를 낙폭을 확대를 시키진 않았는데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 투자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 저도 살짝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유상증자를 하고 납입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약이 좀 미달될 가능성들, 아니면은 비중이 너무 부담이 됐나? 0.45 정도의 물량이 증가가 되는 게 비율이 좀 부담스러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에 영향을 좀 받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비중이 확대가 되는 것들, 이 비율, 유상증자 0.45주 증가되면서 EPS 일주당 순이익,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사과 하나가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식수를 나눴을 때 더 나누니까 한 조각당 가격이 더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6조각 나누냐, 8조각 나누냐, 10조각 나누냐,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한 조각당 가격이 얼마냐. 근데 더 쪼개버리면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EPS가 1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PER에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긴 했었고,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뭐 급락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뭐 공매도 때문인지, 어, 뭐 때문인지 정확히 원인을, 공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 금지 기간이었는데 그 전날 3월 4일이죠. 3월 4일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보통주는 정리를 하고 유상자 상장을 하는, 청약하는 것만 좀 가지고 있으려 그러는지,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정지가 되면, 공매도 거래 정지가 되면서 오늘 풀리자마자 또 이제 대체장고라든가 공매도 비중이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매도를 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공매도일 측면이 높은데,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 버리면은 이게 매도에 베팅을 하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악재라고 하기에는 뭐 유상증자 말고는 없죠. 없는 상황들이라 유상증자 영향이 좀, 비율이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은 이거죠. 광폭행보 대한전선 20년 침체에 딛고 이제 도약을 준비를 한다.
자, 대한전선이 미국 현지 사업장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포설하고 있다. 이렇게 포설하고 있다. 조선전선 창립. 2000년대 이전부터 독보적인 전선 경쟁력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뭐 했다. 20년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고 유상자 새로 발행되는 주식 총수가 3억 8,800만 주다. 이게 좀 너무 늘어났던 것들이 좀 그랬죠. 지단 차입금은 상환하고 국내외 생산기지 확충에 투자해 성장 도약을 기반을 만들 것이다. 근데 발행 예정 주가가 1290원이었는데 6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근데 크진 않아요.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유상자를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폭을 해서 좀 높은 가격으로 발행 예정가를 만듭니다.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1차 가격, 2차 가격 산정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예정가는 확정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이면 90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아마 1100원대를 예상하고 발행한 것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지자 청약을 하는 거에서도 뭐 전혀 영향은 차질은 좀 없을 겁니다. 유상지자 청약률이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현지에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800억 원 규모로 수주를 하며 현지 법인 설립 후 최대 실적을 달성한 미국 법인 등등등등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초고압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를 했다. 이런 상황들이 들려주고 있고 호반 산업도 호반 같은 경우에서도 전 어, 유상증자를 전량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 미달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꼬라지를 보니까 청약 미달 가능성들도 좀 걱정이 살짝 되는 상황들이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 투자랑 공매도 추이를 보니까 청약이 미달되진 않겠지. 미달되진 않겠죠. 지금 이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유상증자 청약이 되면 재무 개선에 신호탄을 올리고 미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이 부담이 되는 것 말고는 재무적인 부분들, 기업의 전망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리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다. 여기에 좀 우려감들, 우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도 부담이다라고 했죠. 약간 이것 때문에 수정을 받는 건가?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하죠. 구리 가격 상승세가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전선업계가 화세가 돌고 있다. 원자재 상승분 제품 가격에 반영함에 따라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전문용어로 에스컬레이션이다라고 하죠. 구리값이 뛰면은 수혜주다라고 납품 단가에 고스란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도 이런 2020년도 기사예요. 이 에스컬레이션 덕분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참 그래요.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요인들을 보면 가장 좋은 거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생산 대비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게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왜냐면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수요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크죠. 수요가 받쳐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판매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들이지만 이게 사실 이 구리를 전선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기다렸다 사자 이 공사가 좀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들 무시 못하는 요인들이죠. 이거 보면
구리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이냐. 상승 하락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20년 6월. 이거 옛날 기사긴 한데 뭐 일단 수요가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악화가 되면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악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적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우려감들도 이것 말고는 설명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긴 하죠. 원재료값이 오르면 제조 단가가 올라 제조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전선업계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 납품 계약 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한다. 전선 제조 원가의 65%를 차지하는 구리값이 오르면 관련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다. 영업이익이 증가되지는 않겠죠. 매출만 증가되는 그런 구조겠죠. 왜냐면 이 전선 가격이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증가된다기보다는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게 어, 뭐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전망치가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수주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돼서 통화 정책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부양책인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의지도 더 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들인데 뭐 일단 인프라 투자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한전선도 공사가 지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테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뭐 변함이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좀 높은 측면도 좀 있을 거고요. 공매도가 좀 증가된 것들도 좀 있을 거고 오히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달러가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해서 1230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달러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한 차이 또 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 유상증자 청약 주식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의 부담을 좀 느끼고 아무래도 이걸 이용을 해서 공매도가 좀 증가가 되고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살짝 흔들린다고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또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향도 좀 있겠지만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는 FOMC 회의 기간을 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더군다나 통화 정책의 강경 기조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 패드가 이 강경 기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를 하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상장한 이후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상장한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이제 보통주를 가지고 계시는 것들 있죠. 좀 비중을 좀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좀 있겠지만 청약은 청약대로 하고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보통주를 정리를 좀 못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보통주를 좀 줄이고 청약을 하는 것들 해서 이 비중을 좀 너무 늘어나는 것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보통주를 좀 줄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이렇고 유증이 상장이 된 다음에 유증이 상장이 된 다음에 물량 흐름들 보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이 현금을 이때 투입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속 꾸준하게 낮추는 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현금으로 좀 낮춰가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이때 차익 실현 좀 하신 다음에 또 수정을 받을 때 평균 단가 또 낮추고
차익 실현한 걸로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중 상장을 한 것들도 이제 추후에 좀 올라간다. 아니면은 1260원까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유중을 하고 청약을 하고 상장을 할 때 당시에 주가가 1260원을 좀 이탈할 것 같다. 막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권리 공매도를 하세요, 그냥.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청약 2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1260원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차라리 현금으로 받으세요. 손실을 보지 마시고. 유상이자를 청약을 한 것들은 손실을 보지 마시고 권리 공매도를 이용을 한 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이 현금이 유상이자 상장된 다음에 1260원 그 이하로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잡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권리 공매도가 있다. 이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응책들은 다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